안녕하십니까, 초코마루입니다. 자, 이제 저하고 영어 공부를 이제 또 하나씩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영어 수업의 주제는 바로 What is your name? 가장 많이 쓰는 얘기죠. 바로 이름에 관한 내용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수업을 처음 학생들과 만나서 맨 처음에 하는 이제 뭐 어떤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름을 자기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한국 이름을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이제 외국인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외국인이 제 이름을 그냥 발음을 할 때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 장호잖아요. 그러면 장호라는 걸 Hey, what is your name? Hey, I'm 장호라고 하면은 Hey, 장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가 또 한 번 비슷하게 있었어요. 일본인 출신 미국인이 제가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일본식으로 발음해줬더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사람이었대요. 자기 이름을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대요. 물론 이런 식으로 해철, 윤성, 뭐 예솔, 지성, 준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도 상관없겠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국인이 편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별명이라든지 이름을 한번 만들어주면 어떨까? 왜냐면 박지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친구들끼리는 보통 G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편한 발음으로 가는 거죠. 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들내미 영어 이름이에요. 왜냐면 이 아들 이름이 이준인데 이준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름 지을 때 태어나기도 6월에 태어나기도 했고 뒤쪽에 준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영어 이름을 가장 편하게 하는 게 준이라고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물론 사대주의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은 한번 영어 이름을 그러면 그냥 대충 짓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도에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맨 처음엔요, 일단 스트럭처부터 알아보자고요. 이름은요, 우리나라 이름하고 이제 영어식으로 이름을 쓰게 되면 좀 다른 점이 있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일단은 장호 니콜러스 원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왜 니콜러스라고 하냐면 요거는 이제 제 영어 이름이 바로 닉이에요. 닉은 원래 니콜러스라는 이름에서 왔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세자를 썼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그냥 쉬운 걸로 가볼게요. 처음에는 first name이죠. 그러면 얘는 last name이에요. 마지막 이름이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있으니까 얘는 무슨 이름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맞아요. middle name이라고 얘기를 해요. middle name은 이니셜로 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그냥 n 하고 period 이제 찍어두기도 하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은 바로 어떤 점이 있죠? 네, 맞아요. 바로 성하고 이름하고 자리가 바뀌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first name 대신에 어떤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죠. 바로 given name, 주어진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given name 또는 앞에 있다고 얘기해서 for name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킴, 글로리아, 지혜, 킴이라는 분이 계셔. 저희 원어민 선생님 파트너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은 또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가족 이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바로 family name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rst name, given name, for name 같은 내용이고요. last name, family name도 같은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지만 저는 원장호입니다. 저는 제 순서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좀 물론 한국인 문화를 이해하고, 이 사람은 원래 패밀리 네임이 앞에 나온구나, 라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그런 걸 좀 서양 사람한테 이해를 편하게 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원장호를 그대로 쓰면서 여기에 콤마를 찍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콤마를 찍어준다는 뜻은 뭐냐면은 네, 바로 family name이나 그쵸, last name이 앞에 나오고 내 이름이 뒤에 나온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라든지 공식적인 문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찍혀 있으면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름에 대한 구조는 좀 이해하시기 좀 쉬우셨나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럼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또는 지금 보시는 분들하고 이름을 정한다고 한다면 네 가지 원칙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우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름과 비슷한 발음을 골라보세요. 사실은 저희 아들 내미가 이준인데 이준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영어 스펠링을 좀 신경을 써봤어요. 왜냐면 그냥 준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영어 이름을 준이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면서 먼저 쳤죠. 그러니까 준이니까 그냥 준이 됐죠. 그래서 제호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줄일까요? 그러니까 J가 앞에 있다 보니까 요게 이름이 돼서 J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 얘기한 박지성 할 때 지성에서 앞에 것만 따서 G라고 하는 경우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건 발음이고, 발음 말고 이름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자어로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수라는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아시는 분에, 개수를 그냥 제가 한자를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에 그냥 추론을 한다면, 신의 개자를 썼다고 해볼게요. 그럼 시냇물이란 뜻이잖아요. stream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영어 이름에도 뜻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의 뜻을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바흐라는 이름이 있대요. Beside the stream이라는 거예요. 바로 개울가 옆이래요. 아, 시냇가. 오, 이런 뜻이 되겠구나. 그럼 바흐? 이런 것도 어떨까? 꼭 이렇게 한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을 갈게요. 자, 발음, 뜻. 이번엔 뭐냐면 자기 성격으로 가도 괜찮아요. 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또는 외모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사람은 또 그거를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머리가 예뻐, pretty hair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건 Fairfax라는 단어도 이름이 있대요. 오, 그 다음에 fortunate woman 하면 Felicia라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름도 발음도 난 마음에 드는데 쭉 봤더니 내 성격하고 요건 또 매칭이 되는 게 있다 한다면 그걸 갖다 쓰시는 것도 방법이란 얘기죠. 자, 이제 세 가지예요. 마지막 하나 남았죠? 마지막은 뭐냐면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버님이나 할아버지를 너무 존경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뭘 붙이는 경우 있죠? 주니어를 붙이는 경우 있죠. 이름 똑같이 쓰면서 주니어, 2세, 뭐 3세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있지만 나는 뭐 직업적으로 그 사람을 되게 존경해 라고 해서 그걸 갖다 가져오는 거죠. 알렉산더, 난 대왕, 존경합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해서 난 스티브, 난 따라가겠다. 나는 마이클 조던이 좋아요. 조던, 아이작, 뉴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죠. 뭐 영화 같은데 뭐 그거 있잖아요. 아니 자기를 위해 희생해준 사람의 이름을 자기 아들이나 딸한테 붙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써도 똑같이 갖다 써도 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인물이나 위인이나 또는 가족도 괜찮습니다. 책 속의 인물이나 유명한 사람 아무나 여러분이 가져다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기가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는 이게 매년마다 좀 유행이라는 게 존재해요. 어떤 때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름 비슷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찾아보시면 popular names in 몇 년도 하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2019년에 이제 자료인데요. 19년 보시면은 1위가 리암이 남자의 1위였고요. 엠마가 여자의 1위였대요. 2위는 노아, 여자는 아바. 뭐 이런 식으로 이런데 한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아바, 에이바 발음이 잠깐 헷갈리긴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이름이다. 그러면 보통 제가 이제 이름을 다 자기가 짓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어떤 걸 하냐면 여러분의 이제 오토바이오 포임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오토바이오 포임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소개하는 시예요. 11가지 줄이 있고요. 이 줄에 따라서 왼쪽에 카테고리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이름을 하나씩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영어 이름은 맨 마지막에 채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 이름 쓰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기 이름에 대한 한글 스펠링은 되도록이면 여권명과 동일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한번 정하셨으면 안 바꾸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그게 자기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한 한자어를 풀었을 때 자기 이름은 뭐냐라는 얘기죠. 쓰시고요. 그 다음 자기 성격 4가지를 쓰세요. 그 다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난 이걸 좋아해, 이걸 바래 라는 거 이제 몇 가지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나는 이런 감정을 언제 느껴라는 것. 그 다음 이게 필요해, who needs, who gives, 난 사람들에게 이걸 주고 싶어, 나는 또는 사람들에게 이걸 주는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이걸 또 존경해, 누굴 존경하는 사람인가, 누구처럼 되고 싶어. 그 다음 앞으로 난 미래에 이런 걸 보고 싶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이 뭐다라는 걸 결정을 하시고 last name을 쓰시면은 이게 바로 뭐다? 자기소개 시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첫 번째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제로 보통 뭘 내드리냐면 바로 요걸 내드려요. 혹시나 제 수업을 이제 마주치게 된다면은 요게 이제 과제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영어 이름 짓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한글 이름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제 목적은 뭐였다?
다른 외국인들한테 저를 좀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영어 이름을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하지만 이름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자? 자기와 연관성을 짓고 내가 왜 그런 이름을 가졌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직접 지어보시고 가능하다면 오토바이오 포인트까지 한번 써보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또 한번 영어 수업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